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기억력이나 언어의 소통 또는 절제된 행동을 상실한 노인들을 일컬어 노망이 났다 또는 치매다라고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현대사회 특히 도시에서는 보다 복잡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거나 물을 틀어놓거나 아파트 한 블럭을 돌아나가고선 집을 찾아 돌아가지 못하는 등 본인의 답답함은 물론 함께 사는 사람도 마음을 놓고 살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억력, 일상생활 활동, 소통 능력의 쇠퇴 또는 상실에 대하여 디멘치아라고 합니다. 순수한 의미의 디멘치아는 질병이라기보다는 노인의 일종의 증후군으로 분류되지만 디멘시아의 50에서 70%는 알츠하이머 디시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디시즈는 뇌의 손상과 시간이 가며 더 악화되는 그런 증후군으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디멘시아의 큰 범주엔 알츠하이머 디시즈 외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신체 일부나 여러 곳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특징하는 파킨슨스 디시즈와 헌팅턴스 디시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징후나 질병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오늘은 디멘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기억력 장애, 기억의 혼돈,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각 장애, 계산 능력 및 언어 장애, 판단력의 저하, 특히 우울증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피해망상 등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배우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알츠하이머의 근원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고 따라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지만 일단 발병하면 배우자나 보호자들이 환자를 돌보게 되지만 질환이 악화되어 보호자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의 신상에 변화가 생겨서 환자를 잠시 또는 영구히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어떠한 서비스들이 있는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 증상이 크게 심각하지 않을 경우 첫째, 어덜트 데이케어 중에 메디컬 모델 데이케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낮 시간에 지정된 센터에 가서 집 밖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 메디컬 보건 서비스, 섭생, 먹는 것, 미용이나 샤워 등 개인 서비스, 그리고 음악 및 예술, 레크레이션의 이용의 활동, 디멘시아 관련된 돌출 행동 관리, 치료 및 센터에 따라 특별히 개발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가 있는 분들은 매니지드 롱텀 케어에 등록하시면 본인의 부담 없이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가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친구가 돼주는 행위, 목욕이나 의복 단장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도움을 주고 섭생, 운동 등의 개인적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홈메이커 서비스로서 청소, 시장보기, 음식 장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스킬드 케어라고 하여 간호사나 의사가 방문하여 제공하는 메디컬 서비스 등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케어기버, 보호자들이 환자를 보호하다가 휴식이 필요하거나 잠시 출타를 해야 되는 경우 환자를 잠시 동안 돌보는 서비스로 임시보호 서비스, 영어로 레스파이트 케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레스파이트 케어는 다른 가족 멤버가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 또는 어떤 알 수 있는 사람이 친지가 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가 페이를 하게 되는 보호센터에서 레스파이트 케어 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시설보호, 레지던셜 케어입니다. 시설보호는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 주거하며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서는 은퇴자 타운으로 가서 거기서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심화되면 보드 앤 케어, 어덜트 리빙 또는 서포트 케어라고 불려지는 어시스티드 리빙으로 옮겨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통칭 양로로 불려지는 스키드 너싱 퍼실리티, 롱텀 케어 퍼실리티 또는 커스터디얼 케어에 옮겨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양로원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을 위해 메모리 케어 유닛 또는
알츠하이머스 스페셜 케어 유닛, 그 SCU를 설치하여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설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해 늘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문해 보시면은 크게 참조가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는 장기 보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하기에 메디케이드를 미리 받기 위해 모든 자산과 수입을 자손들에게 미리 넘겨주거나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펀드를 설립하여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권장할 사항은 못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장기보호 보험을 미리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고 수입이나 자산이 메디케이드는 해당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약 여유가 없는 분의 경우라면 장기보호가 필요하게 될 때에 그 상황에 맞춰 일단 메디케어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신다면 우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